자신에게 좋다고 생각하고 과일을 먹었으나 나중에 그것이 유익보다는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까? 많은 노인들이 종종 깨닫지 못한 채 직면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당뇨병, 신장 문제 또는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에 위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일 6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과일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강하고 활력 있는 느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개는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관련성 있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특정 건강 문제가 있는 노인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6가지 과일에 대한 가치 있고 놀라운 통찰력을 약속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건강과 활력을 지켜줄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노년 교훈을 계속 전파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한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숫자 0초이라고 댓글을 달아 알려주시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스타프루트. 종종 눈에 띄지 않는 과일, 즉 스타 과일에 대해 알아봅시다. 눈에 띄는 별 모양 조각, 선명한 노란색 색조, 달콤하고 시큼한 맛을 지닌 스타 과일은 누구의 하루도 밝게 해줄 수 있는 이국적인 간식처럼 보입니다. 이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나 식료품점의 열대구역에서 발견하고 이거 한번 먹어보는 게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류의 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품은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C가 풍부하며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건강하고 모험적인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 특히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이 과일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숨겨진 위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위험, 카르복신. 그렇다면 스타프루트가 그렇게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과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카르복신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독소에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몸에서 신장은 최고의 여과 시스템처럼 작동하여 혈류에서 카르복신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경로대로 보냅니다. 해롭지도 오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예전만큼의 활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신장 기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합니다. 노인의 경우 이는 카르복신이 효율적으로 제거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대신 체내에 남아 혈류에 축적되어 심각한 건강상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합니다. 실제 모닝콜, 존의 이야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플로리다주 템파에 거주하는 72세 은퇴자 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성실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걷기, 충분한 물 섭취,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 등 건강한 습관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농산물 통로를 둘러보던 중 스타 과일을 발견하고 그것이 그의 아침 일과에 재미있고 영양가 있는 추가 식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스무디에 섞어서 과즙이 풍부한 단맛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일어섰을 때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가서 자신이 왜 거기에 있는지 잊어버리거나 대화 중에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애쓰곤 했습니다. 그는 하루가 너무 길었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피로가 화물열차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피곤함을 느꼈고 일상적인 집안일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상황은 끔찍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 달력을 보았지만 무슨 날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방향 감각 상실에 놀란 그의 가족은 그를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다. 일련의 검사, 혈액 검사, 스캔 및 상세한 병력을 살펴본 후 의사들은 원인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바로 스타프루트 독성이었습니다. 존은 가벼운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증상도 없었습니다. 스타프루트의 카르복신이 그의 체내에 축적되어 손상된 신장을 압도하고 신경계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존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이 과일이 얼마나 기만적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상기시켜줍니다. 노인들이 위험에 처한 이유. 존의 경험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국립신장재단, 내셔널 키드니 파운데이션은 스타프루트, 몇 조각 또는 과일 한 개를 조금만 섭취해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립당뇨병 및 소화기 및 신장질환연구소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어떤 형태로든 신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신장질환은 뚜렷한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별 과일과 같은 것이 신장질환을 한계로 밀어붙일 때까지 조용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분이 좋고 신장 상태가 최고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타 과일은 가치가 없는 도박이 됩니다. 스타 과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카복신이 시스템에 너무 오래 머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독소는 단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신경독입니다. 이는 특히 신경계를 표적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기증과 혼란. 이는 종종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독소는 정상적인 뇌 신호 전달을 방해하여 균형을 잃고 흐릿한 느낌을 줍니다. 심한 피로, 신체가 독소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간단한 작업도 지치게 됩니다. 기억 문제. 존이 경험한 것처럼 단기 기억력이 약해져 일상생활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발작. 더 심각한 경우 카르복신은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혼수 상태. 축적이 극심해지고 치료되지 않으면 스타프루트 중독이 혼수 상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드물지만 의학 문헌에 기록된 결과입니다. 신경학적 혼란 외에도 고려해야 할 신장 과부하가 있습니다. 신장이 카르복신을 걸러낼 수 없을 때 신장은 무해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미국 신장학회 임상저널, 클리니컬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서사이어티 오브 네프랄러지의 연구에 따르면 스타프루트는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급성 신장 손상을 일으켜 가벼운 문제를 본격적인 위기로 바꿀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인들은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타프루트에 손을 뻗는 걸까요? 매력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스타프루트는 이국적인 매력을 갖고 있어요. 독특한 모양과 열대 기온으로 인해 일상적인 사과와 바나나에서 벗어나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달콤하고 육즙이 풍부하며 상쾌한 물기가 있어 간식이나 고명으로 딱 맞습니다. 또한 비타민C, 섬유질, 항산화제가 풍부한 슈퍼푸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다이어트를 강화하려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년층에게 꼭 맞는 품질입니다. 그러나 신장이 손상된 사람들에게 이 건강한 선택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습니다. 열대 지방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다 안전한 대안. 좋은 소식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열대 풍미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맛있고 신장에 좋은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아시아베 스타프루트와 유사하지만 독성 위험이 없는 바삭바삭하고 육즙이 풍부한 질감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섬유질과 비타민C도 풍부하다. 스타프루트처럼 이국적인 용과는 생생한 분홍색 피부와 얼룩덜룩한 과육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히 안전하며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망고는 달콤하고 즙이 많으며 열대의 맛이 가득합니다. 망고는 안전한 대안을 찾는 노인들에게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식품입니다. 파파야는 버터 같은 질감과 비타민 A, C를 함유하고 있어 신장에 위험을 주지 않습니다. 각 과일은 도박 없이도 만족스러운 열대 분위기를 선사하여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음식은 건강과 관련된 주사위가 아니라 영양과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스타프루트는 윤기나는 마감과 이국적인 맛을 약속하므로 진열대에서 유혹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특히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감수할 가치가 없는 위험입니다. 현기증, 혼란, 발작 또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것이 제공할 수 있는 영양상의 이전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다음에 스타프루트를 카트에 던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버리고 더 안전한 대안을 찾아 신장과 신경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십시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1위라는 댓글을 남겨 여기까지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포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주식으로 사용되는 과일인 포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포도는 과즙이 풍부한 단맛이 가득한 편리한 한 입 크기의 간식이며 종종 건강에 좋은 간식으로 환영받습니다. 도시락, 과일 그릇, 심지어 바쁜 날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포도는 순진하고 건강에 좋은 선택, 즉 자연의 사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이 과일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숨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는 노인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과 놀라울 정도로 높은 질식 위험입니다. 이제 당신은 포도처럼 작고 단순한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머리를 극적일 것입니다. 결국 인공 첨가물을 넣거나 시럽에 흠뻑 젖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기나 자연스러운 매력에 속지 마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분석해보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과일을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포도의 놀라운 설탕. 먼저 설탕 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 150g, 즉 한 줌 정도의 포도 한 컵에 대략 23g의 설탕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를 관점에서 보면 이는 표준 각설탕 4개 또는 작은 캔디바에 들어있는 설탕과 같습니다. 예, 도넛에서 찾을 수 있는 정제된 설탕이 아니라 천연 설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 전증이 있거나 심지어 혈당 문제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해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처럼 설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인슐린 민감도가 감소하며 췌장이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포도에 있는 것과 같은 천연 당조차도 화물 열차처럼 신체에 영향을 미쳐 혈당 수치가 급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가 빠르게 폭발한 후 지치고 머리가 멍해지고 심술궂게 만드는 충돌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급증은 시스템에 부담을 주어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당뇨병 합병증을 악화시키거나 식단의 정기적인 부분인 경우 체중 증가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카고 출신의 68세 은퇴자 패트리샤 펄리셔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펄리셔는 항상 자신의 건강을 염두에 두었지만 최근 검진에서 혈당이 조금씩 오르는 것을 확인한 후 변화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차와 함께 즐겼던 오후 쿠키를 씨 없는 적포도 한 그릇으로 바꿨습니다. 그건 과일이니까 나한테는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현명하고 도덕적인 선택을 하고 가공된 쓰레기를 잘라내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패트리샤는 밤새도록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비정상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력은 오후에 약간 흐려지고 식사 후에는 현기증이 나곤 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증상이었습니다. 걱정이 된 그녀는 당뇨병 전증 시절에 사용하던 낡은 혈당 측정기를 꺼내 포도 간식을 먹은 후 자신을 테스트했습니다. 그 수치는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시리터당 180mg으로 평소 범위인 100에서 12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혼란스럽고 약간 좌절한 그녀는 의사와의 약속을 예약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그녀의 식단을 검토하고 거의 즉시 범인, 즉 순진해 보이는 포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록 펄리셔가 가공된 설탕 스낵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그녀의 신체에 그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포도가 혈당 지수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는 포도가 통곡물 빵과 같은 일부 가공식품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급증을 완화할 수 있는 신체가 부족한 노인의 경우 이는 건강한 간식을 숨겨진 건강 위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식 위험. 하지만 설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들에게 포도가 제기하는 두 번째 위험은 질식 위험으로서의 잠재력입니다. 이는 덜 명백하지만 그만큼 심각한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삼키는 반사신경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목의 근육이 원활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개그 반사가 빠르게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도와 같이 작고 둥글고 매끄럽고 미끄러운 음식은 호흡기관에 걸릴 수 있는 주요 후보입니다. 통째로 삼키거나 완전히 씹지 않으면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이며 매끄러운 피부로 인해 한번 붙어 있으면 떼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숫자는 냉정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국가안전협의회 내셔널 세이프티 카운셀에 따르면 노인들 사이에서 포도와 관련된 질식 사고가 지난 5년 동안 30%나 급증했습니다.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중 일부는 인식입니다. 의사와 간병인은 이러한 사례를 더 자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포도를 먹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상해 보세요. TV를 보다가 무심코 포도를 따고 있는데 충분히 씹기도 전에 포도 하나가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빠른 기침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 교훈과 더 안전한 대안. 그렇다면 이것은 포도가 식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면 부엌에서 영원히 추방할 필요는 없지만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포도를 즐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르기. 먹기 전에 각 포도를 4등분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하면 막힐 가능성이 줄어들어 질식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먹는 속도가 느려지므로 신체가 설탕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결합하십시오. 포도를 단백질이나 작은 치즈 큐브 또는 아몬드 한 줌과 같은 건강한 지방과 결합하십시오. 이는 소화와 흡수를 늦추어 설탕의 급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섭취량에 주의하세요. 한 번에 작은 포도 6개, 반컵 정도로 제한하세요.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지 않고도 갈망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상황을 바꾸는 데 열려 있다면 위험 없이 맛과 영양을 제공하는 더 안전하고 노인 친화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딸기나 블루베리와 같은 신선한 베리는 설탕 함량이 낮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씹기 쉽습니다. 아니면 수박, 칸탈로프 멜론, 단물 등 멜론을 잡고 다루기 쉬운 조각으로 잘라서 먹어보세요. 수분을 공급하고 자연적으로 달콤하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결론. 포도는 무해한 작은 과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주의해서 섭취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놀랍도록 높은 설탕 함량이 혈당에 몰래 다가가거나 간식을 숨막히는 공포로 바꾸는 교활한 잠재력이든 그들은 보이는 것만큼 순진하지 않습니다. 먹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다른 옵션을 탐색하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고도 음식을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을 유지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즐거움을 포기하고 약간만 조정하면 됩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2번째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렌지 3개. 거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과일인 오렌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육즙이 풍부하고 상쾌하며 비타민C가 풍부하여 종종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언뜻 보면 완벽한 건강 간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렌지는 특히 위산 역류, 약물 간섭 및 치아 손상과 같은 문제로 인해 노인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는 오랫동안 아침 식사의 필수품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감귤류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분석하고 왜 이 사랑받는 과일이 노인들에게 보이는 것만큼 무해하지 않을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산성 역류 트랩. 산성 물질을 먹거나 마신 후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질환인 위식도 역류 질환, GERD으로 의학적으로 알려진 위산 역류입니다. 노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GERD 재단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60% 이상이 이를 경험합니다. 오렌지는 다른 감귤류와 함께 높은 산도 때문에 이 상태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속쓰림 및 소화불량,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자결감, 목 자극, 산 노출로 인한 목 따끔거림 또는 통증, 수면 방해, 깨우거나 편안한 잠을 방해하는 야간 역류 등 다양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이러한 불편함은 매일의 어려움이 될 수 있으며 그 원인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아침 오렌지입니다. 미네소타 출신의 73세 퇴직자 마가렛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잦은 속쓰림을 앓았는데 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다양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지속적인 완화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식단에서 오렌지를 제외하고 나서야 극적인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렛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 순진해 보이는 습관이 당신의 행복에 소리 없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위산 역류, 잦은 트림 또는 위장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매일 오렌지를 섭취하는 것을 다시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약물 간섭, 소화 문제 이상의 숨겨진 위험, 오렌지는 노인들에게 또 다른 심각한 우려사항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약물 치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고혈압, 콜레스테롤, 우울증과 같은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일일 처방에 의존합니다. 메이오 클리닉, 마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는 50가지가 넘는 일반 약물의 흡수를 감소시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감귤류의 이러한 약물의 대사를 담당하는 신체의 효소를 차단하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약물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아 잠재적으로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약물의 예로는 혈압약, 고혈압 조절을 위해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아테놀롤 및 펠로디핀, 콜레스테롤 저하 스타틴, 심바스타틴, 심장질환 위험 관리에 사용, 항우울제, 기분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시탈로프람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혈압약이 혈압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혈압약을 복용했지만 오렌지 주스 한 잔이 혈압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약물에 의존하는 노인들에게 이러한 간섭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약을 복용하는 경우 감귤류가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손상, 치아에 대한 산성 공격.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렌지는 치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의 단단한 보호막인 범랑질은 자연스럽게 얇아집니다. 오렌지와 같은 산성 음식은 이러한 침식을 가속화하여 치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치아 민감성, 뜨거운 음식, 차갑거나 단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나 불편함, 충치 위험 증가, 약해진 범낭질로 인해 부패가 더 쉽게 발생함, 잇몸 자극, 산이 민감한 잇몸 조직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음,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나멜이 이미 손상되어 있는 노인들에게는 오렌지의 산성도가 특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치아에 대한 낙진 없이 감귤류를 즐기고 싶다면 다음을 시도해보세요. 나중에 물 한 잔을 마셔 산을 씻어내거나 오렌지 주스를 빨대로 마셔 치아와의 접촉을 제한하세요. 즉, 가장 안전한 접근 방식은 미소를 보호하기 위해 오렌지와 같은 산성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비타민C의 안전한 대안. 비타민C가 부족할까봐 걱정되시나요? 귀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렌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험 없이 동일한 면역 강화 효과를 제공하는 보다 순한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훌륭한 옵션입니다. 피망. 놀랍게도 오렌지보다 비타민C가 더 많고 산도가 훨씬 낮습니다.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넣거나 바삭바삭한 스낵으로 생으로 즐겨보세요. 키위. 달콤하고 톡 쏘는 맛이 나며 영양분이 풍부한 키위는 산에 과부하 없이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맛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딸기. 요거트나 오트밀에 첨가하거나 단독으로 먹기 쉬운 저산성 과일입니다. 브로콜리와 브리셀 콩나물. 이 채소는 영양이 풍부하며 다른 건강 혜택과 함께 비타민C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위장, 치아 및 약물요법에 더 적합하므로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인에게 이상적입니다. 오렌지를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팁. 오렌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나요?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고 좀 더 현명하게 즐기면 됩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세요. 소화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침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보다는 낮 시간에 오렌지를 섭취하세요. 약 복용에 주의하십시오. 간섭을 피하기 위해 감귤류를 섭취하기 전에 약을 복용한 후 최소 2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주스 희석하기. 오렌지 주스와 물을 1비율로 섞어서 산도를 낮추고 위장과 치아의 부담을 덜 줍니다. 균형을 맞추세요. 오렌지를 바나나나 아보카도와 같은 알칼리성 식품과 함께 사용하여 산성도를 중화시키세요. 이러한 전략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험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노인들, 특히 위산 역류, 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오렌지를 아예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결론. 오렌지는 생생한 색상과 비타민이 가득한 평판으로 인해 건강 영웅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인에게는 악당에 더 가깝습니다. 위산 역류 유발부터 약물 방해 및 치아 범낭질 침식까지 단점이 장점보다 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위험을 이해하고 보다 안전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건강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오렌지를 구입하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피망이나 키위가 노후에 더 잘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3번의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을 당황하게 만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제 항의하는 소리가 거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보카도는 건강에 좋은 것 아닌가요?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에 몇 가지 인상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할 수 있고 비타민은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섭취량 조절, 약물 상호작용, 신체의 변화하는 내성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이 트렌디한 과일이 항상 노인 친화적인 슈퍼푸드가 아닐 수도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칼로리의 함정. 먼저 칼로리 함량입니다. 씨를 제거한 중간 크기 아보카도는 약 150g이며 약 240칼로리입니다. 맥락에서 보면 패스트푸드점의 치즈버거나 토핑을 얹은 푸짐한 오트밀 한 그릇과 거의 같습니다. 신진대사가 빠른 젊은 사람들에게는 눈썹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일일 칼로리 요구량이 줄어들며 때로는 활동 수준에 따라 노인의 경우 1600에서 2000칼로리까지 줄어듭니다. 이는 빵이나 드레싱과 같은 추가 음식을 많이 먹지 않더라도 아보카도 한 개가 하루 에너지 섭취량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칼로리 밀도는 몰래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나 나쁠 수 있습니까? 덴버에서 은퇴한 75세 로버트의 경험이 이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로버트는 아보카도가 슈퍼푸드라는 과대 광고를 모두 읽고 그 시류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보카도 토스트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아보카도 반 개를 통곡물 빵에 으깬 것, 올리브 오일 한 방울, 약간의 후추를 뿌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오래된 버터와 잼 루틴에서 건강에 좋은 업그레이드처럼 느껴졌고, 그는 그의 건강한 전환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로버트는 체중계에 올라 12파운드가 늘어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분의 체중은 단지 그의 자존심을 망친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미 수년간의 마모로 인해 삐걱거리는 그의 무릎은 걸을 때마다 더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힘겹게 질질 끌고 있는 것처럼 나른함을 느꼈고 그의 에너지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그는 정기 방문 중에 의사에게 이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의사는 식단을 빠르게 설명한 후 아보카도 토스트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칼로리를 한 번에 먹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더 이상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어메리컨 하우트 어소케이션은 노인들에게 아보카도와 같은 고지방 식품의 섭취량을 면밀히 관찰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주의를 반영했습니다. 좋은 종류의 지방이라도 빨리 쌓일 수 있습니다. 약물 간섭. 칼로리 함정 외에 숨겨진 위험은 아보카도가 많은 노인들이 의존하는 약물에 간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K와 같은 화합물과 신체가 주요 약물을 흡수하거나 처리하는 방식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혈전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처방인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십시오. 아보카도의 높은 비타민 K 함량은 와파린의 효과를 중화하여 효과를 떨어뜨리고 잠재적으로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스스라이와 같은 일부 혈압약과 항우울제는 아보카도의 지방과 영양소에 의해 흡수가 변경되어 결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키커. 이것은 의사들이 항상 미리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박사님, 이 아보카도 토스트가 제 약을 엉망으로 만들까요? 라고 묻지 않는 한 미리 알림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약을 복용하여 고혈압, 심장질환 또는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노인의 경우
이러한 감독은 건강한 습관을 위험한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혈압약을 복용하다가 점심에 먹었던 과카몰리 때문에 혈압 수치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혈액 희석제, 항고혈압제 또는 기본 안정제 등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아보카도를 식단의 정규 부분으로 만들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빠르게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몰래 찾아오는 알레르기. 다음으로는 수년간 문제없이 먹어온 과일에 대해 놀랍게 들릴 수 있는 알레르기 측면이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장갑, 풍선, 의료용품에서 발견되는 물질인 라텍스의 단백질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은 라텍스 과일 증후군으로 알려진 현상을 유발하며 이는 생각보다 더 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 중 약 6%가 어느 정도 라텍스 민감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보카도는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려움증, 입 부종, 목 자극, 소화장애, 심지어는 취급 후 피부가 붉어지고 자극받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수십 년 동안 무사히 과카몰리를 먹다가 70대나 80대가 되어서야 감수성이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피닉스 출신의 72세 마가렛은 매주 아보카도 샐러드를 좋아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것을 즐긴 어느 날, 그녀는 먹은 후에 입술이 따끔거리고 목이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것을 다른 것, 즉 드레싱의 향신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다시 일어났을 때 그녀는 알레르기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수년간의 정원 가꾸기 장갑으로 인한 그녀의 가벼운 라텍스 민감도가 아보카도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괜찮았던 일을 참았다고 해서 몸이 영원히 무방비 상태로 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보카도를 즐기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 더 스마트한 방법. 이것은 아보카도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완전히는 아닙니다. 크리미한 맛에 푹 빠졌다면 가드레일만 있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게 유지하세요. 하루에 아보카도 4분의 1개, 약 60칼로리로 섭취량을 제한하세요.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지 않고도 맛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페어링 하세요. 절대 아보카도만 단독으로 먹지 마세요. 삶은 달걀과 같은 단백질이나 야채와 같은 섬유질과 결합하여 소화 속도를 늦추고 칼로리 영양을 둔화시킵니다. 약을 확인하세요. 혈액 희석제, 혈압약,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위험을 완전히 피하고 싶다면 부담 없이 유사한 이점을 제공하는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샐러드 위에 올리브 오일 1티스푼을 뿌립니다. 추측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심장 건강에 좋은 지방입니다. 또는 영양분이 풍부하고 먹기 쉽고 약물 간섭이 없는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섭취하세요. 그들은 숨겨진 함정 없이 만족스러운 크런치를 갖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아보카도는 슈퍼푸드 열풍을 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노년층에게는 너무 좋은 것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허리 둘레를 채우는 칼로리, 약을 망칠 가능성, 나이가 들수록 몰래 찾아오는 알레르기 등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손에 계량 스푼을 들고 다가가서 의사에게 빠르게 전화하세요. 결국 건강을 유지한다고 해서 모든 음식 트렌드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4번 댓글을 통해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약으로도 알려진 이뇨제는 신부전이나 고혈압과 같은 질환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수박은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과도한 체액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과일의 높은 수분 함량은 그 효과를 상쇄하여 잠재적으로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활한 설탕 스파이크. 수박은 맛이 가볍고 상큼할 수 있지만 혈당지수, GI가 높아 마치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 어메리컨 다이어비티스 어소시에이션은 단 2컵의 수박만으로도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 전증이 있는 노인의 경우 이는 피로와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탕이 쏟아지고 충돌이 발생하면 지칠 수 있습니다. 기분 변화, 혈당의 기복은 감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위험, 급격한 증가는 당뇨병 관리를 악화시키고 심장병과 같은 합병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없더라도 이러한 급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제2형 당뇨병의 디딤돌이 됩니다. 따라서 수박의 단맛에는 숨겨진 비용이 따릅니다. 세 번째, 칼륨의 함정. 여기에 덜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수박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심장과 근육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칼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화된 신장은 혈액에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칼륨을 걸러내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증상으로는 불규칙한 심장박동, 심각하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 근육 약화, 발이 흔들리거나 불안정한 느낌 등이 있습니다. 신부전, 극단적인 경우 칼륨 함량이 높으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국립신장재단, 내셔널 키드니 파운데이션은 65세 이상 인구 중 약 40%가 어느 정도 신장 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신장이 최상의 상태가 아닌 경우 수박과 같이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수박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 수박을 너무 좋아해서 버릴 수 없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예방 조치를 취하세요. 부분을 작게 유지하십시오.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1회 제공량당 반컵을 사용하세요. 현명하게 조합하십시오. 견과류와 같은 단백질이나 씨앗과 같은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면 설탕 흡수를 늦추고 식사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세요. 밤새 체액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려면 늦은 시간에 수박을 섭취하지 마세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먹은 후 붓거나 숨이 가빠지거나 피로해지시나요? 줄이세요. 더 안전한 대안, 위험 없이 수분 공급과 단맛을 원하시나요? 대신 이것을 시도해보세요. 오이 조각을 물에 담그세요. 설탕이나 칼륨 과잉 없이 쿨링 및 수분 공급. 냉동베리, 혈당을 높이지 않는 맛있는 저지아이 옵션입니다. 설탕이 첨가된 물에 약간의 수박 주스와 민트를 추가하면 과일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결론, 수박은 죄책감 없는 여름 간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인, 특히 심장, 신장 또는 혈당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과일입니다.
적당량과 주의 깊은 식사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즐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첫 번째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놓치지 않는 영상을 위해 구독과 알람 설정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섯째, 파파야. 이제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열대 과일인 파파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파파야가 장 건강, 소화, 심지어 염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파파야 섭취를 선택합니다. 파파야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일에는 자주 논의되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의 경우 파파야는 여러 가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거나 위장이 민감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놀랄 수도 있지만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 파파야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약물 상호작용. 파파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파파야가 노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많은 약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은 파파야가 혈액 희석제, 당뇨병 치료제, 항생제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약물의 흡수와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파파야의 파얀, 페이언이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신체가 특정 약물을 흡수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노인이 정기적으로 파파야를 섭취하면 위험이 증가합니다. 파파야는 혈액 희석제의 효과를 향상시켜 출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경우 파파야를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현기증, 혼란, 허약함, 심지어 실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에 사는 71세 여성 헬렌의 이야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파파야가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파파야를 매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에 그녀는 혈압약이 그다지 효과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된 그녀는 의사를 방문했고 의사는 자신의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헬런이 정기적으로 파파야를 먹고 있다고 언급했을 때 의사는 즉시 약물식품 상호작용을 의심했습니다. 헬렌이 식단에서 파파야를 빼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들이 자신이 먹는 음식이 약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전해 보이는 선택이 결국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텍스 알레르기 위험. 덜 알려진 파파야의 또 다른 위험은 라텍스 알레르기와의 연관성입니다. 라텍스에 민감한 많은 사람들은 파파야에도 라텍스와 유사한 특정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파야에 알레르기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노인의 경우 파파야를 먹으면 피부 발진, 가려움증, 입 붓기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과거에 아무런 문제 없이 파파야를 섭취했더라도 나중에 라텍스에 대한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아무런 반응 없이 파파야를 섭취했다고 해서 나중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특정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항상 현명합니다. 소화 문제.
파파야는 종종 위에서 단백질과 기타 음식을 분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화 효소인 파얀, 페이연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일부에게는 유익할 수 있지만 노인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이미 민감한 위장을 가지고 있으며 파파야의 강력한 소화 특성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팽만감, 가스, 위산 역류, 심지어 위경련과 같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파야를 먹은 후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소화 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파파야의 효소에 의해 악화될 수 있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이나 위산 역류와 같은 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렇습니다. 더 안전한 대안, 잠재적인 위험 없이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려는 경우 다른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인 요거트나 케피어는 모두 건강한 장을 촉진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탁월한 선택입니다. 생강차는 위를 진정시키고 소화를 돕는 또 다른 자연 요법이며 사우어크라우트나 김치와 같은 발효 야채는 소화 건강을 지원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의 환상적인 공급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파파야를 먹고 싶다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방 조치가 있습니다. 첫째, 공복에 파파야를 먹지 마십시오. 위장 자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압. 혈액 희석 또는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경우 파파야를 식단에 포함시키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아주 작은 부분, 아마도 몇 입만 먹는 것부터 시작하고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십시오. 현기증, 위 불편함 또는 비정상적인 피로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파파야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6가지 과일을 살펴보았으니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당신을 놀라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에 의견을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귀하의 삶에 가져올 변화 한 가지를 알려주십시오. 어쩌면 과일을 바꾸거나 선택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우리를 지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중요한 팁을 발견하도록 돕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